자, 안녕하세요. 네, 삶의 신입니다. 2021년 1회, 1회가 이제 9급과 8급. 네, 8급은 간호죠. 간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며칠 사이에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안 나와 있다가 지금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좀 보시면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궁금하신 분들 일정 부분 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나온 다 수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를 좀 뭐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 엑셀 파일이거든요. 엑셀 파일 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서울시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가시면 자료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보시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현황, 출원, 응시, 필기합격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사실상 필기합격인데 일단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블로그나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뭐 원서접수 경쟁률 이런 거 다 나왔었죠. 근데 이제 자, 이거 하나 먼저 보자고요. 우리 한편으로 끝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 그 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쟁률. 서울시가 이제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서 응시를 해요. 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은데 나중에 실제 응시율이 낮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부터는 중복 접수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일정 부분 맞겠다 했는데 역시 그날 돼서 못 오시는 노쇼 하시는 분도 있었다. 실제 응시율은 요 정도죠. 지금 일반 행정만 보는 거예요. 68% 정도밖에 안 왔다. 그래서 9.8대 1이 됐죠. 14.3대 1 할 때는 허걱하다가 9.8대 1, 10대 1도 안 돼?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최종 합격자는 인원이 1179명이고 여성이 831명. 훨씬 더 높죠. 절반 이상이죠. 일단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합격한다. 요거 이제 일반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뒤쪽으로 뭐가 있나? 네, 없습니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자, 요 응시 통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출원보다는 응시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출원은 그냥 원서 접수 한 부분만 나오는 거니까 실제 응시한 사람들의 요런 것들, 연령별, 학력별, 그 다음에 지역별도 있습니다. 지역별 몇 명이나 응시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뭐 중요한 거, 거주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응시자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서울, 서울이 뭐 전체 통계로는 16,000명. 서울이 가장 많네요. 서울이 가장 많고 부산, 대구 뭐 골고루, 경기도가 많고 두 번째로는 딱 봐도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바뀐 부분이 뭐냐? 중복 접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왜? 서울은 다른 쪽으로 못 가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시자 현황에서는. 그런데 실제 이제 합격자 현황하고는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 전체 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 중에 우리 궁금해한 거 학력 수준. 학력 수준이 대학원 이상이 670명. 대학 졸업이 제일 많죠. 신기하게 대학 재중퇴가 많을 것 같지만 졸업이 더 많습니다. 14,664명이나 대학 졸업생이에요. 대학원도 67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대학 재중퇴, 재학 중이거나 뭐 중퇴한 사람이 4,000명 정도,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 2,800명 정도, 전문대 재학 중퇴. 이렇게 서울시는 원서 접수할 때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고졸 이하에는 사실 전문대 중퇴한 사람도 고졸 이하로 보통 넣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대 재중퇴보다는 고졸 이하가 더 많다. 왜 그러겠어요? 전문대는 웬만하면 졸업하죠. 2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재학 중인 분들은 1학년이잖아요.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은 응시자에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큰 것만 봅니다.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령별 응시자 현황을 보시면 20세 미만이 205명, 그 다음에 20에서 29세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4. 20대 가장 많죠. 항상 궁금해하지만 20대 공무원 준비생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30대도 8,000명, 40대가 2,000명, 50대가 428명이다. 자, 요거는 지금 응시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응시한 거. 그 다음에 과락률이 나오네요. 여긴 과락률이 나오네. 과락률이 33%. 네. 국가직이 보통 40% 정도 되면 서울시 과락률이 좀 적다. 네, 생각보다 적네요. 33%면.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저소득이나 이쪽은 과락률이 높다. 가장 높은 게 뭘까요? 100%도 있네. 화공 장애고. 네. 장애 쪽이 주로 막 7, 80%가 되죠. 보시면. 네. 자, 요거는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필기 합격자, 네, 필기 합격자 통계입니다. 필기 합격자 통계. 자, 아까 우리 연령별로 응시자 숫자 봤죠? 이때 20대가 많아요. 그래서 20대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20대가 많이 합격하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20대 많이 지원하니까 많이 합격한다. 서울시는 20세 미만, 만 18세, 만 19세, 18, 19세가 14명. 굉장히 많아요. 국가직은 4명입니다. 4명. 그 중에 장애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소득이 2명이고, 저소득 말고 없나요? 11명인데, 네, 여기 11명인데, 어디 숫자가 어디로 갔죠? 11명인데, 분명. 3명밖에 없는데? 네, 뭔가 숨겨졌나봐요. 제게 뭐가 숨겨진 것 같아요. 요게 밑에 거구나. 네, 잘못 봤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6명이나 있네요. 자, 이 6명 뭐예요? 전기시설. 서울시는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가 좀 고등학생이나 졸업하자, 갓 졸업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합격했다. 그러나 이제 국가직은 이런 게 없으니까 4명 중에 3명은 장애 전형이고 1명만, 고용노동부 1명만 진짜 만 19세, 만 18, 19세가 합격했어요. 그만큼 고등학생들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공 과목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있다. 그래도 나머지 또 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공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잘 각성은 좀 해야 돼요. 공부를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만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20에서 29세 가장 많고 30에서 39세도 절반 정도 되네. 합격자는. 그쵸? 네. 그럼 그만큼 여기 아까 볼까요? 자, 아까 연령이 13,000대 8,000. 비율이 뭐 4,0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났네요. 그러면 그런데 절반 이상이 합격하죠. 30에서 39세. 더 이를 악물고 합격하더라. 그런 거죠. 40에서 49세 358. 50세 이상도 61. 올해 1962년생도 한 명 합격하셨습니다. 네, 놀랍죠. 여기 행정에서. 행정 9명이 무려 50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다? 아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합격자의 학력. 대학원이 125명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 행정이 38명이나 있어요. 많죠? 대학 졸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학 재중퇴, 재학이나 휴학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퇴한 사람들까지 382. 전문대 오히려 적고, 점점 줄어들죠? 고졸 이하가 23. 여기가 이제 거의, 전문대 졸업이나 고졸이 많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력이 낮아서 점점점 하시던 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죠. 고졸 이하도 23명이나 합격했더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필기시험 합격자 현황인데 지역별로 역시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서울 많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많죠. 네, 가까운데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서울시를 좀 선호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좀 바뀌었다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네, 좀 골고루 좀,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좀, 인천이 좀 많겠죠. 가까우니까. 대구 77명 좀 특이하네요. 그죠? 대구는 먼데 굉장히. 전북.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부산이 많구나. 부산이 99, 대구가 77. 이 부산은 왜 그러냐면 이쪽이 사람을 좀 적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높습니다. 그리고 많이 와요. 인천은 많이 뽑는데도 서울로 오네요. 인천은 원래 많이 뽑아요. 네, 그 합격선도 좀 낮고 그런데 네, 서울로 많이 왔다. 이제 많이 온 거는 밑에서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점수 분포도가 나옵니다. 점수 분포도. 누구의? 합격자의 점수 분포도가 나온다. 주의! 자, 주의할 점 뭐냐? 여기서 지금 평균으로 나오죠? 85, 90. 이게 아까 일반 행정이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얘가. 85점밖에 안 돼? 무슨 소리야? 90점 넘어야 합격한다며? 네. 왜? 조정 점수까지 포함된 거를, 그거를 나누기 5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400점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 9, 45. 90점이에요. 90점. 네.
90점이죠. 400을 5로 나누면 59, 45잖아. 59, 45잖아. 58에 40이죠. 58에 40. 네, 그러니까 여기 9명은 최고 높은 단에는 거의 95, 100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모든 과목을 다. 평균인데 총점을 나누기 5로 한 거다 그냥. 나머지 저 밑에 기술직렬들은 그냥 그 평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자들이 있다. 이건 거의 만점 받으신 분일 거야. 분명히 거의. 네. 440이 만점이라고 해도 보세요. 440이 만점이라도 5로 나누면 58에 40, 58에 88점이에요. 88점. 여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점은 역시 없구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명 있죠. 여기에는 기술직렬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라인에 95 이상 만점 받으신 분 있다. 근데 행정 쪽은 조정 점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원점수로 나누기 5를 해야 되는데 원점수로 나누지 않고 조정 점수까지 들어간 총합 400점, 410점 이런 거를 가지고 나누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고 85면 합격한데 아닙니다. 이분들 95 이상 받으신 분들 요거 물론 요거 한 칸씩 그러면 한 칸, 두 칸씩 밀면 돼요. 옆으로 대략 해서. 그래서 대략 한 85점 정도는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올해는 그렇다.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어쨌든 75, 80이니까 곱하기 5를 해보면 네, 되는데 75에 가까운지 80에 가까운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 인원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 정도는 들어와야 안심권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맞춰서. 자, 그다음 가산점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있어요. 가산점이 있냐 없냐. 요 국가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취업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국가유공자 자녀나 보훈 대상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취업 지원 대상자고 자격증 이쪽 위쪽에 지금 하나도 없죠. 왜?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뭐 있어요? 네, 일반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변호사, 변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도 가끔 갖고 계시더라고요. 세무 한번 볼게요. 세무가 어디 갔지? 이게 세무네. 지금 17번 17번이 세무예요. 세무도 원래 세무사 가진 분들이 있던데 한 명 있네.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분이 자격까지 갖고 있나? 세무사도 갖고 취업도 갖고 있나 봐요. 그럼 몇 프로야? 10%. 10% 가산이 되신 분이네. 이분이 한 분이. 네. 그래서 한 명 있더라. 세무사. 네. 17번. 아까 17번이었잖아요. 그죠? 기술직렬 가면 많죠. 기술직렬 가면 이렇게 많죠. 네. 어쩔 수 없죠. 왜? 기술직렬은 산업기사, 기능사부터 주니까 가산점을.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토목직. 토목직? 토목직에 이렇게나 많이? 와,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 통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상하니까 자꾸 통계를 보면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상상을 자꾸 하니까.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지금 공무원 시험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사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시는 이렇게 많이 뽑는구나. 이런 거. 내가 다른 지역에 살지만 지방직은 서울시도 볼 수 있겠구나. 왜?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물론 점수대가 좀 높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이걸 내가 극복하면 서울시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없는 거는 뭐 배치가 어디 됐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 시험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의 합격서는 뭐라 그랬어요? 합격서는 최종 합격자. 아까 이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실질 합격자를 평균 낸 거예요. 아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요거는. 필기시험이네. 필기시험. 이거 잘못 봤습니다. 필기 합격이네. 잘못 봤어요. 네, 필기 합격. 최종 합격이 최종 합격 여기 있구나. 자, 이 필기 합격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최종 합격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면접에 따라서 필기 합격자인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제가 알면서도 착각했어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자료들은 필기 합격에 관련된 인원수가 나온 거다. 최종 합격은 여기에 나온 요거밖에 없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필기시험 응시 합격. 그러니까 면접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안 가르쳐 줘요. 자, 선발 예정인이 3,246명인데 3,249명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성평등으로 합격했거나 또는 동점자가 합격한 거예요. 근데 겨우 3명밖에 더 합격을 안 했네요. 보통 좀 더 많이 합격하는데 그렇다. 어쨌든
여기 행정직군에서 3명, 2명이네요. 2명. 행정직군에 2명 더 플러스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지만 긴 방송.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